형,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항상 나만 다 주는 연애를 하게 될까? 왜 나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해하고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아 구겨진 자존심만 들고 있게 되는 걸까? 나 진짜 이 말로 시작하고 싶다. 야, 사랑이 뭐 별거냐? 지는 놈이 지는 거지. 근데 형들도 알잖아. 내가 왜 졌는지, 어떻게 졌는지 모를 때 그게 제일 족같거든. 누가 봐도 난 내 모든 걸 다 걸었어.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 내 미래까지. 난 다 줬고, 다 참았고, 다 버텼거든. 그래서 난 믿었어. 하나의 공식처럼 믿었다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사람도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 느끼겠지. 최소한 나를 지켜주겠지. 근데 현실은 어땠어? 아니더라고. 형, 이게 뭔지 알아?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불러. 어려운 말 같지만 존나 간단해.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랑 현실이 박살났을 때 오는 정신적 대충돌이야. 내가 전 재산을 털어넣은 주식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된 느낌. 이건 단순히 슬픈 게 아니야. 이건 내 모든 노력과 헌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거든. 결국 정신 차려보면 나 혼자 방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어. 폰을 들여다봐도 나를 찾는 알림 하나 없고 혹시나 해서 인스타 들어가 보면 걔는 세상 잘만 놀러 다니더라.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가고. 내 세상은 무너졌는데 걔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아니 오히려 더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래. 남은 건 진짜 나 혼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존심이랑 버려야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한 미련 덩어리 하나.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옥 같은 루틴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형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이상하고 비참한 루틴에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냐? 밤에 잠은 안 오고 괜히 카톡 들어가서 그녀와의 대화방을 열어.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우리가 나눴던 웃긴 짤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근데 그 찰나의 웃음 뒤에 바로 훅 들어오잖아. 아, 시발, 이때까진 진짜 좋았는데 하는 생각. 그리고 그대로 30분 1시간 멍 때리는 거. 노래는 또 왜 그렇게 다 내 얘기 같은지. 형들, 우리 솔직해지자고. MC 더 맥스, 버즈, 먼데이 키즈, 포맨. 이거 완전 이별 국룰 플레이리스트 아니냐?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고, 심지어 길 가다 들리는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마저 왠지 날 비웃는 것 같아. 너 또 혼자냐? 병신 이러는 것 같고. 근데 형들, 이게 그냥 우리가 찌질하고 감성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야. 심리학자들은 이걸 애착 시스템의 비상벨이 울리는 거라고 말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우리 뇌가 통제력을 잃고 패닉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카톡 대화,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인스타. 그게 마치 마약 끄는 중독자가 남은 가루라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야. 그 순간의 익숙함으로 잠깐의 위안을 얻으려는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라고. 하지만 형도 알잖아. 그 루틴의 끝에는 위안이 없어. 더 깊은 허무함과 비참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 혼란과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끝일 것 같은 공포. 그래서 거의 모든 남자들이 바로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래야 고치지. 야, 이거 진짜 너무 익숙한 대사 아니냐? 우리는 진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믿지만 이건 관계의 확인사살을 하는 짓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 우리 존나 불쌍하고 짠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 불쌍하고 애절한 모습이 그녀 눈에는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그냥 애절한 집착으로 보일 뿐이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이게 왜 최악의 수냐면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형 애착의 교과서적인 반응이거든. 상대방이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든 그 연결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그 발버둥이 상대방에게는 뭘로 느껴질까? 압박감과 죄책감이야.
네가 나를 떠나는 건 괜찮은데 최소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려주고 가. 넌 그럴 책임이 있어.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라고. 그녀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제는 헤어지는 와중에도 네 감정을 책임져야 하고 너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거야. 어떤 여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싶겠어. 그녀는 동정심이나 미안함 때문에 잠시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은 절대 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만 심어주게 되지. 결국 형의 그 처절한 질문은 그녀를 붙잡는 동아줄이 아니라 그녀가 더 빨리 도망가게 만드는 채찍질일 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매달리는 게 최악의 수라면 도대체 정답은 뭐야? 여기서부터 형 인생의 연애 방정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형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과 정반대일 수 있어. 그래서 더 강력해. 정답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게 연애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역설의 기술이야. 형, 이게 단순히 포기하거나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건 비겁한 도피가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가장 정교한 설계라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패턴 파괴라고 불러. 그녀의 뇌는 이미 이별 후 남자 행동 패턴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 분명히 며칠 안에 술 먹고 전화하겠지. 슬픈 노래 올리면서 내 스토리 염탐하겠지. 친구 통해서 내 소식 물어보겠지. 그녀는 형의 모든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고 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형은 그냥 찌질한 전남친일 뿐이야. 근데 형이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그냥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시나리오가 찢어지는 거야. 처음 며칠은 안도할 거야. 다행이다. 귀찮게 안 하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형에게서 아무런 신호가 없어. 카톡 프로필은 몇 주째 그대로고 인스타는 아예 업데이트가 안 돼. 그때부터 그녀의 뇌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해. 왜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겨우 이 정도였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방. 혹시 벌써 다른 사람 생겼나? 봐봐. 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녀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 형이 매달릴 때는 어떻게 이 남자를 떼어낼까를 고민했지만 형이 사라지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 고요함이,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건 형이 그녀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물음표야. 그리고 인간은 그 물음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잊지 못해. 형들, 철학하면 뭔가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지? 나도 그랬어. 근데 만약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황제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주변엔 배신과 역병이 들끓는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썼던 비밀 생존 일기가 있다면 어떨까?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날 아저씨들이 말하던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딱 이거 하나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라. 이게 전부야. 그리고 형이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이 간단한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걸 형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 운전에 비유해 볼게. 형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가 있어. 핸들, 엑셀, 브레이크, 깜빡이, 와이퍼. 이건 전부 형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지. 이게 바로 형의 생각, 형의 선택, 형의 행동이야. 100% 형의 영역이라고. 근데 도로 상황은 어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앞에 웬 미친놈이 칼치기하고 퇴근길에 차가 꽉 막혀서 꼼짝도 안 하는 거. 이건 형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해도 바꿀 수 없어. 이게 바로 외부 세계, 타인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헤어진 그녀의 감정이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뭘 하고 있냐? 하늘에다 대고 비 그치라고 소리 지르고 꽉 막힌 도로에서 내 차만 안 간다고 경적만 존나게 울려대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마음까지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건 신도 못하는 짓이야. 왜 우리가 이 미친 짓을 반복할까? 자존심이 상하거든. 내가 이만큼이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노력이, 내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하고, 더 매달리고, 더 웃기게 구는 거야. 근데 진짜 멋있는 놈, 진짜 운전 잘하는 놈은 딱 거기서 멈춰. 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비구나. 와이퍼 켜고 속도 줄여야겠다. 이건 내가 손 뗄 타이밍이구나. 하고 자기 감정의 조종간을 다시 꽉 쥐는 거야.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고 무너진 형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야. 외부 세계의 날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남자의 평정심이다. 이걸 그냥 철학적으로만 듣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자. 형이 왕이야. 근데 왕국이 외침을 당해서 성벽 일부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 이때 진짜 리더는 어떻게 할까? 칼 한 자루 들고 혼자 성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이러고 싸우러 나갈까? 그럼 제일 먼저 죽어. 그건 용맹이 아니라 만용이야. 진짜 왕은, 진짜 리더는 가장 먼저 성문을 닫고 내부부터 다져.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텅 빈 군량미 창고를 채우고 찢어진 지도를 다시 펼쳐서 전략을 짜. 이게 리더의 플레이북이야.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꿔볼까?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야 하는 CEO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경쟁사 찾아가서 제발 우리 회사 좀 좋게 봐주세요. 빌고 다니는 걸까? 아니면 떠나간 투자자한테 전화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다 고칠게요. 매달리는 걸까? 아니야. 진짜 유능한 리더는 그렇게 안 해. 문 걸어 잠그고 내부부터 조져. 우리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핵심 인재들이 왜 떠나지? 회계장부에 구멍 난 곳은 어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싹 다 뜯어 고친다고. 그게 지금 형이 해야 할 일이야. 연락 끊고 SNS 꺼놓고 그녀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형 내부에 쏟아붓는 거. 조용히 헬스장 가서 몸을 다시 만들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채우고 텅 빈 지갑을 채울 방법을 고민하는 거. 이 침묵과 고요함이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야. 이건 형이라는 왕국의 재건 기간이고 형이라는 회사의 구조조정 기간이야. 그리고 진짜 왕이, 진짜 리더가 내부를 완벽하게 다지고 다시 성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거야. 그때 형은 더 이상 버려진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왕으로 서 있게 되는 거지. 자, 형이라는 왕국의 재건을 위한 첫 번째 명령이다. 이건 타협도 예외도 없어. 바로 완벽한 침묵을 실행하는 거야. 형, 이건 단순히 연락 끊자 수준의 노력이 아니야. 핸드폰 서랍에 던져두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연극이 아니라고. 이건 형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녀라는 존재를 VIP석에서 끌어내려 아예 내 관심 목록에서 삭제해버리는 의식적이고 결단력 있는 손절이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고. 딱 이거야. 연락 안 하기, 전화 안 걸기, 그녀의 인스타 스토리 안 보기, 옛날 사진에 좋아요 눌렀나 확인 안 하기, 그리고 제발 공통된 친구 통해서 걔 요즘 뭐 한대, 이딴 거 절대 묻지 않기. 싹 다 끊어. 완전하게. 형 마음 안에서 그녀를 계속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 모든 회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냐면 형은 지금까지 그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로 계속 희망이라는 마약을 스스로에게 미세하게 주사하고 있었거든. 내 스토리 봤네? 아직 나한테 관심 있나? 이 노래 스토리에 올리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게 다 뭐냐고. 희망 중독이야, 형. 그 작은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거 이제 그만 타야지. 그 기다림이 형의 모든 에너지를 좀먹고 있는 거라고. 내 얘기 하나만 해줄게. 나도 예전에 똑같은 짓 했었거든. 헤어진 다음에 밤새 써내려간 감성 폭발 장문의 카톡.
우리의 추억이 어땠고, 난 아직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쪽팔리게 내 모든 감정의 내장을 다 꺼내서 보여줬어. 미친놈처럼. 결과는 일십. 그것도 아주 살벌하고 차가운 일십. 읽었다는 표시는 떴는데 단 한마디 답장도 안 오더라. 형, 그 침묵이 더 잔인해.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아, 내가 말이 많을수록, 내가 애원할수록 내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 날, 난 그녀의 모든 것을 차단했어.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 나 이제 잘 살 거니까 두고 봐. 이런 유치한 시위도 아니었다고. 그건 오직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고 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투쟁이었어. 그날 밤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형들, 이 첫 번째 스텝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뿌리야.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뒤에 뭘 해도 다 헛짓이야. 외로운 척만 하고 속으로는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가만히 있는 연기를 하지 마. 진짜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때부터 이 게임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자, 이건 말이 쉽지. 진짜 X나 어려운 스텝이야, 형.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자. 용서해라. 이 말 들으면 솔직히 빡치지 않냐? 야,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속였냐? 내가 떠났냐? 형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을 거야. 나도 그랬어. 아주 진하게. 근데 형, 잘 들어봐.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배신감이라는 독초를 계속 마음밭에 품고 있으면 진짜 피폐해지는 건 형 자신이야. 오해하지 마. 용서한다고 해서 그녀가 한 짓이 옳았다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 잘못은 없었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도 절대 아니야. 이건 훨씬 더 이기적인 행위야. 이제 그 감정의 빚을 그만 짊어지겠다는 형 자신을 위한 채무탕감 선언이라고. 왜냐고? 그 분노,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말 그대로 형이 자기 손으로 독약을 꾸준히 마시면서 그 시 좀 뒤졌으면 하고 바라는 꼴이야. 근데 결과는 뭐다? 서서히 죽어가는 건 형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 해방이야. 형이 그 과거에 찢어진 장면에서,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석방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형이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거기까지 매달렸을까? 이 자책감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으면 다음 연애에서도 절뚝거리면서 시작하는 거야. 자기 혐오, 불신, 방어적인 태도. 결국 또 똑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돼. 나도 예전엔 왜 나한테 그랬지? 라는 질문에 갇혀서 잠자면서도 이를 갈고 운전하다가 혼자 욕하고 그냥 나 자신이 너무 지쳤었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딱 마음속으로 하나 외쳤어. 됐어. 이제 그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나 자신에게 내리는 감정적 독립선언이었어. 형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녀도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 그 당시 그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 그리고 나도 내 수준에서 그때 최선을 다한 거고. 끝. 그게 전부야. 더 이상 내가 잘했냐, 걔가 나빴냐, 이 끝없는 재판의 판사 노릇 그만하자고. 그 재판은 형만 혼자 피고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이제 그 무거운 감정의 갑옷 좀 내려놔. 형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그리고 형이 그걸 진짜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사람들이 형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말투, 분위기, 눈빛에서 다른 레벨의 여유가 생기거든. 진짜 강한 남자는 싸워서 이기는 놈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놈이니까. 이제 진짜 형 인생 리빌딩 들어간다. 형들, 이게 진짜 핵심이다. 형의 집중력. 그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야. 그건 형이 가진 가장 비싸고 한정된 자산이야.
근데 그걸 아직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걔 인스타 염탐하는 데 쓰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형이 형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짓이야. 이제부터 그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자. 그 집중력, 그 감정, 그 시간 전부 다 때려 박을 곳이 딱 네 군데야. 몸, 머리, 돈, 그리고 진짜 내 사람들. 이 네 개의 기둥이 무너진 형의 왕국을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다시 세울 구조물이야. 첫 번째, 몸. 헬스장 가라는 뻔한 소리 같지? 아니, 목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잡아. 딱 3개월 잡고 바디 프로필 찍는다는 목표로 달려봐. 형, 그 쇠질하는 시간 동안은 신기하게 걔 생각이 싹 날아간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의 고통을 압도하거든. 그리고 거울 속에서 몸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자존감이 올라가. 그 단단해진 자존감이 결국 내가 왜 저런 애한테 그렇게까지 매달렸지? 라는 건강한 의문으로 이어져. 두 번째, 머리. 책 읽고 유튜브로 지식을 채워. 근데 그냥 시간 죽이는 킬링타임용 콘텐츠 말고 슈카월드 같은 경제 채널이나 조던 피터슨 같은 철학자들 영상을 찾아봐. 한 편 보고 나면 와, 나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걸로. 공부라는 게 꼭 시험 준비가 아니야. 이건 형의 머릿속이라는 어지러운 방을 청소하는 일이야. 불안과 분노는 대부분 무지에서 오거든. 형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녀에 대한 생각은 얕아져. 세 번째, 돈. 당장 퇴사하라는 게 아니야.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봐. 그게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영상 편집이 됐든 상관없어. 포인트는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그 에너지, 그 몰입하는 과정 자체가 형을 존나게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형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긴다. 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나 이거 하나는 해내는 놈이구나. 그 감정이 형의 멘탈을 붙잡아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거야. 네 번째, 진짜 내 사람들. 몇 년간 연락 안 했던 찐친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주말에 캠핑 약속이라도 잡아.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생각은 계속 썩어 들어가. 사람이랑 부대끼고 모닥불 앞에 앉아서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하면서 웃고 떠들어야 그 썩은 생각이 환기 돼. 그게 진짜 치유야. 이 네 가지, 몸, 머리, 돈, 사람. 여기에 형의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어봐. 그럼 어느 순간 형은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 있을 거야. 왜냐고? 형의 왕국을 재건하느라 존나 바쁘거든. 내 얘기 한번 해볼까? 나도 예전에 진짜 뇌가 정지할 정도로 멘탈이 박살났을 때가 있었어. 그때 우연히 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처박혀 있던 오래된 기타를 꺼냈어. 처음엔 무슨 음악적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 그냥 뭐라도 해야 했어.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손에 쥐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쥐었던 거야. 처음엔 손가락만 존나 아프고 소리는 삑삑 나고 F코드 앞에서 수백 번 좌절했지. 혼자 새벽에 유튜브 보면서 코드 외우고 손가락 끝은 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짜증내면서 기타를 던져버릴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그 모든 과정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녀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 그리고 마침내 어설프게나마 노래 한 곡을 완주했을 때 와, 진짜 오랜만에 성취감이라는 걸 느꼈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해냈다는 그 느낌, 그게 진짜 달콤하더라.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얼마 뒤에 친구들이랑 펜션 놀러가서 기타 치면서 노는 영상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친구놈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갔거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거짓말처럼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어. 오빠, 요즘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뭔가 멋있어졌다. 형,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드디어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바로 달려나갔겠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정말 담담하게
그래. 잘 지내지? 딱 이 정도로만 답했지. 마음이 완전히 평온했어.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아, 이게 진짜 복수구나. 진짜 복수라는 건 상대를 찾아가서 무릎 꿇리고 너 후회하지? 라고 확인받는 게 아니었어. 그녀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해버리는 것. 그녀가 좋아했던 그리고 버렸던 그때의 나는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걸 조용히 증명하는 것. 그게 제일 조용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방식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고? 그 기타를 치는 몇 달 동안 나는 이미 수백 번 나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형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형 인생의 성은 잿더미가 됐을지 몰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형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형, 이거 진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슬픈 건 슬픈 거고 빡치는 건 빡치는 거야. 억지로 강한 척, 쿨한 척 한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진짜 문제는 그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때 내가 그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나 진짜 X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X 같다고 느끼는 중이구나.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형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주인이 돼. 이게 왜 존나게 중요하냐고.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찌질한 행동들, 술 먹고 전화 걸기, 새벽에 장문에 카톡 보내기, 인스타에 슬픈 노래 가사 올리기. 이 모든 흑역사는 전부 우리가 감정에 완전히 먹혔을 때 벌어지거든. 그때의 나는 나가 아니야. 그냥 슬픔, 분노,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조종당하는 반사적인 반응 기계일 뿐이지. 근데 만약 형이 그 감정이 덮치기 직전 딱 한 걸음만 물러설 수 있다면? 그때부터 게임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형한테 진짜 실용적인 기술 하나를 알려줄게. 5초 멈춤 규칙이야. 다음에 걔 생각나서 미칠 것 같을 때 폰 잠금 해제하기 전에 딱 5초만 모든 걸 멈추고 눈을 감아. 그리고 형 자신이 형 마음의 기상캐스터가 되는 거야. 속으로 감정의 일기예보를 하는 거지. 현재 가슴 중부지방에 초속 20m의 강력한 그리움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며 양쪽 눈가에는 습한 해무가 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감정은 약 30분간 지속되다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 없이 제3자처럼 중계만 해보는 거야.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 같지? 나도 예전에 진짜 어느 날 밤 미쳐버릴 것 같은 그리움이 몰려왔을 때 폰 들고 계속 걔 프로필만 보고 있었거든. 그냥 멍하니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냐? 그 순간 폰을 뒤집어 놓고 불 꺼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예보해봤어. 숨 쉬고 눈 감고. 그랬더니 내 몸을 꽉 조여오던 그 느낌이 조금씩 풀리더라.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 근데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는 못하게 됐어. 그게 진짜 힘이야, 형. 힘이란 건 감정을 안 느끼는 로봇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위에서 서핑할 줄 아는 힘이야. 형은 비바람이 아니야. 형은 그 비바람을 예보하고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형, 여기서 진짜 승부가 갈린다. 지금까지 침묵, 용서, 성장, 감정 다스리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다고 쳐. 근데 마지막 이 관문을 못 지키면 형은 다시 관심 국어라는 전남친 루프로 미끄러지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바로 나 지금 존나 잘 살고 있어. 좀 봐봐. 나 이렇게 멋있어졌다고. 이걸 티내고 싶은 욕망이야. 형, 이게 왜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알아? 그 보여주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형의 세상의 중심은 다시 그녀가 되는 거야. 형의 모든 노력의 최종 결재권자가 그녀가 되어버린다고. 진짜 멋있는 놈은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게 만드는 놈이야. 그게 진짜 클래스야. SNS에 헬스장에서 찍은 몸 사진 올리면서 밤권 오운완 운동하는 남자 이런 거 올리는 거? 혼자도 행복해요.
같은 감성 글귀 올리는 거? 그거 진짜 킹 찌질해 보여.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아직도 너 존나게 의식하고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이야. 그녀 입장에선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아, 아직도 나 못 잊고 발버둥 치는구나. 귀엽네. 딱 거기서 끝나. 그게 형이 원했던 반응은 아니잖아. 형, 진짜 압도적인 매력은 묵묵한 꾸준함에서 나와.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변화하는 거. 남들이 보든 말든 혼자 묵묵히 루틴 지키고 땀 흘리고 책 읽고 일하고 그냥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매력이야. 왜냐고? 그 조용한 변화는 연기할 수가 없거든. 짖는 개는 시끄럽지만 조용한 사자는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해. 진짜는 조용하고 가짜는 시끄러운 법이야. 내 친구 실화 하나만 해줄게. 이놈 여친이 바람나서 진짜 개털처럼 차였어. 처음 몇 달은 술만 마시면 울고불고 진짜 처참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조용히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더라. 우리한테 나 복수할 거야 이딴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져도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그놈이 마라톤을 완주했어. SNS엔 당연히 아무것도 안 올렸지. 근데 같이 뛰었던 다른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단체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돌고 돌아 그녀 귀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바로 연락 왔대. 이유는 딱 하나였어. 와, 얘는 진짜 달라졌구나. 근데 그때 이미 내 친구 놈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 그래, 잘 지내라. 딱 한 줄 쓰고 끝냈어. 더는 그녀의 인정이나 감탄 따위는 필요가 없어진 거야. 자, 형들도 그렇게 돼야 해.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 바뀌는 건 딱 거기까지야. 스스로가 존경스러워지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형 인생에 큰 변수가 되지 않아. 왜냐면 형은 이제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사는 남자니까. 거기까지 가면 형은 더 이상 그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야. 그저 인생의 한 챕터를 넘긴 훨씬 더 묵직해진 남자일 뿐이지. 말없이 묵직하게. 그게 진짜 이기는 방식이다. 형들,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스텝들, 지독한 침묵, 나를 위한 용서, 4개의 기둥을 세운 성장, 감정 다스리기, 그리고 조용한 삶. 이거 전부 뭐 때문에 했냐? 표면적으로는 걔가 날 기억하게 하려고, 걔가 후회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우리의 솔직한 출발점이었잖아.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밑바닥에 깔린 인간 본능의 스위치를 알려줄게. 이걸 이해하면 형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될 거야. 사회심리학에 최소 관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거야. 어떤 관계에서든 덜 아쉬운 사람, 덜 매달리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 형이 그녀에게 제발 돌아와줘 라고 매달릴 때 형은 100% 아쉬운 사람이었지. 권력은 0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형은 그녀 없이도 스스로의 왕국을 재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어.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연락이 형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대한 역설이 발생해. 형이 진심으로 이제 걔가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해. 왜냐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목매는 사람보다 자기 삶에 완벽하게 몰입한 자유로운 영혼에게 끌리게 되어 있거든. 형이 더 이상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고 관계는 거기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라는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그게 진짜 남자의 향기가 터져 나오는 타이밍이야. 그녀는 더 이상 형을 나 없으면 무너지는 약한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놓쳐버린 가치 있는 남자로 재평가하기 시작해.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전 남친이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는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한 남자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 상실감이 바로 후회와 그리움의 연료가 되는 거야. 근데 형,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이걸 절대 전략으로 쓰면 안 돼. 오케이, 이제부터 안 아쉬운 척 연기하면 걔가 돌아오겠지. 이건 100%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 어설픈 연기는 귀신같이 티가 나고 그녀는 더 멀어질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형이 진심으로 괜찮아지는 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어라? 진짜로 별 생각이 안 나네? 이 단계까지 와야 해. 그때 형은 더 이상 그녀를 되찾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바로 그 주인공의 아우라에 끌리는 거고. 상상해봐, 형.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쌓여 단단해진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조용히 울려. 화면에 뜨는 이름, 바로 그녀야. 카톡 내용은 보통 이렇지. 자니? 오빠, 잘 지내? 아니면 새벽 감성 듬뿍 담아서 문득 생각나더라. 예전에 형이었다면 어땠을까?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은 떨리고 뇌는 정지하고 드디어 돌아왔다. 환호성을 지르며 1초 만에 칼답했겠지. 그리고 그날 밤 외로움을 못 이겨 또다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녀를 받아줬을 거야. 하지만 형, 지금의 형은 달라. 이 연락 하나에 모든 걸 되돌리려 하지 않아. 왜냐? 이제 형은 그녀라는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여기가 진짜 최종 보스전이야. 자, 그녀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마인드셋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줄게. 첫째, 절대 바로 답장하지 마. 최소 30분, 길게는 몇 시간의 텀을 둬. 이건 밀당이 아니야. 나는 네 연락만 기다리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루틴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무언으로 보여주는 거야. 둘째, 그녀가 감성적으로 나와도 형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생각나더라 라고 오면 나도 그랬어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잘 지내지. 이렇게 담백하고 사실적으로만 답해. 감정을 섞는 순간 형은 다시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야. 셋째, 절대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고 하지 마. 용건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어. 예를 들어, 그래, 연락 줘서 고맙다. 나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마저 해야겠다. 잘 자. 이 정도가 베스트야.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딱 하나야. 형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달래주거나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 이제 형은 선택하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 이 관계가 나한테 진짜 좋은 건가? 지금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다시 들어와도 괜찮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 그게 바로 형이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얻어낸 진짜 전리품이야. 형, 이제 진짜 끝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형도, 우리 둘 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말장난한 거 아니잖아. 이건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본 게 아니라 형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이 바뀌는 순간이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마지막 말은 딱 하나야. 이 모든 여정은 전 여친 되찾기 공식 같은 게 아니었어. 이건 형이 잃어버렸던 형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어.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형의 부재가 그녀에게 의미 있게 느껴지게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무엇보다 형의 존재가 형 자신에게 먼저 완벽해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녀 인생에 어떤 빈자리를 남기겠다는 생각, 그거 이제 내려놔. 그 대신 형 자신 안에 남아있던 그 텅 빈 자리를 채워. 목적, 몰입,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건 누군가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교묘한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진짜 단단함이었던 거야. 그걸 해냈을 때
형은 비로소 다시 사랑을 하든 또 다른 이별을 겪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그게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게 진짜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형,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제 형은 이별 극복하는 법 같은 콘텐츠 졸업할 때가 됐어.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길, 솔직히 말해서 X나 외롭고 조용하고 오래 걸려. 근데 형은 알잖아. 진짜 값진 것들은 항상 남들 안 보는 데서 조용히 묵묵히 만들어진다는 거. 형은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형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 서로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다 공감하고 다 아파했고 다 후회해봤고 다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형이 그래 나 진짜 시작해보자 이 마음이 들었다면 댓글로 숫자 88 하나만 남겨.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야. 형 자신한테 하는 선언이야. 나는 이제부터 감정의 평정을 택한다. 나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한다. 이 약속 다른 누구도 볼 필요 없어. 그냥 형 자신이 보면 돼. 진심으로 고맙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그리고 형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응원할게.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형답게. 그럼 언젠가 우리 모두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형은 할 수 있어. 무조건. 왜냐고? 이미 시작했잖아.